자, 운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HM쌤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역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절대왕정까지 공부했죠. 절대왕정까지 공부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시민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시민혁명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또 시민 중심의 사회가 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좀 그 뿌리를 알게 되는 그런 수업 시간이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좀 천천히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언제든지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올릴 또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면은 뭐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유튜브를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좀 보충해서 수업을 좀 듣고 싶다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뭐 선생님 개인 핸드폰으로도 좋고 유튜브 뭐 댓글로도 좋으니까 좀 많이 많이 질문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23번 학습지, 즉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전하다라는 우리 단원명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그 큰 틀을 잘 잡고 수업을 잘 따라오면은 뭐 나름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 그러니까 시민혁명 중에서는 좀 비교적 좀 쉬운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다음번에 공부하는 미국 혁명, 그리고 또 다음번에 공부하는 프랑스 혁명까지 좀 잘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원명이 영국에서 의회 정치가 발전하다라고 아까 전에도 읽었었는데, 의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회라고 좀, 국회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영국에서 옛날에 이미 이 영국 혁명이 일어나기 한 수백 년 전부터 의회라는 어떤 정치 회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가 뭐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에 대해서 뭐 회의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의회라고 보게 되는데, 이 영국에서 그렇다면 이 의회 정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 학습 목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영국의 의회 정치가 발전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영국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이 두 가지 혁명을 합쳐가지고 자, 영국 혁명이라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좀 박아두고 좀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국 혁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두뇌 스트레칭 생각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죠. 18세기가 되면 서유럽에서는 시민 계급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절대 왕정의 그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민 계급들이 막 성장을 했는데, 이 절대 왕정의 그늘 아래에서 이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는 예전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에는 이제 봉건 귀족, 즉 귀족들이 조금 더 높은 신분으로 있는 거고, 이제 그 밑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제 시민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시민들은 이제 넉넉한 경제력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의 의식까지 또 성장하였습니다. 뭐 계몽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자, 낡아 빠진 것들을 좀 갈아엎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도 좀 당시에 좀 많이 있었고, 자, 그런 식으로 시민 의식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절대 왕정이 강하고 왕권이 강하고 막 귀족들이 있는 자, 이런 상황을 사실 인정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 사회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에 배우게 될 시민혁명이라는 주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으킨 시민혁명, 즉 시민혁명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 시민혁명의 첫 번째는 자, 최초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공부하겠지만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국가예요. 산업혁명, 뭐 기계 이런 것들이 발명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도 이 시민혁명,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좀 이루었다라는 것도 나름의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에서 대체 시민혁명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칸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거를 또 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PPT 자료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PPT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한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만든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펜을 좀 색깔을 좀 구별해가지고 내용이 많으니까 천천히 쓰면서 수업 내용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교과서도 138에서 13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교과서도 정독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다라는 제목과 함께 이 영국의 영국혁명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이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앞에서 또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영국혁명의 흐름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영국혁명이 일어났던 이 시대 당시가 17세기부터 한 18세기 초 정도까지 이렇게 쭉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일단 17세기 이쯤이 되면은 영국에서 이제는 상공업과 도시 같은 게 막 발달하게 되면서 시민 계급들이 막 성장을 하게 돼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시민 계급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농촌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과 농민의 사이 정도에 위치한 젠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촌에서는 이 젠틀이라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 주인, 이런 사람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민 계급이랑 이 젠틀이는 둘 다 청교도가 많았어요. 이 청교도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전번의 기억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종교개혁 때 이 칼뱅이 한참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칼뱅의 종교개혁이 어떤 유럽의 곳곳으로 퍼지게 되거든. 근데 유럽의 곳곳으로 퍼졌을 때 이 영국으로 퍼졌던 이 칼뱅파 신교도,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칼뱅파의 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당시에 17세기에 시민계급과 젠트리가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시민과 젠트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청교도, 즉 칼뱅파 신교를 믿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또 이 많은 숫자의 청교도가 또 당시에 어떤 영국의 어떤 정치를 토론하고 회의를 했던 그런 의회로 많이 진출을 했던,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쭉쭉쭉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쭉쭉쭉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영국혁명의 어떤 첫 번째 단락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절대 왕정 하면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했었는데, 자, 우리 정치체제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 편에 이렇게 써가지고 글씨를 여러분들이 조금 작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글씨를 조금 작게 쓰면서 이 정치체제, 과연 정치의 모습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치체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치의 모습은 일단 왕이 있냐 왕이 없냐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왕이 있는 정치 형태 중에서도 이 왕의 힘이 정말 세가지고 왕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막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 전제군주정 혹은 전제군주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왕은 있지만 이제 헌법이라는 거를 따로 세워서 헌법을 세워서 군주, 즉 왕의 힘을 좀 제한을 했던 입헌군주정 또는 입헌군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전제군주정,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제, 이렇게 두 가지의 정치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 정치 형태를 우리가, 그렇죠, 공화정 혹은 공화제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군주정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너무 많아요. 뭐 옛날에 그런 뭐 중국, 그걸 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이 입헌군주정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영국입니다. 영국. 입헌군주정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영국 혁명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화정은 우리가 참 많이 했죠. 왕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자, 미국, 대통령을 뽑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뽑죠. 왕 없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이런 정치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한 편에다가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자, 영국 혁명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시민과 젠트리가 성장을 했고 시민과 젠트리의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를 믿고 있었고 청교도인이었고 그리고 이 청교도의 많은 숫자가 의회로 진출해서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영국 혁명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이 노란색 색칠해져 있는 왕들 있죠. 이 왕들인데 자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은 왕이 아니니까 잠깐 건너뛰고 그리고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 자, 이렇게가 가장 대표적인 왕들이거든요, 얘들아. 물론 여기 뒤에도 왕이 있지만. 자, 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러니까 제임스, 찰스, 제임스. 제. 제임스, 찰스, 제임스. 제, 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 제임스 1세가 딱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 제임스 1세가 원래 영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얘들아. 요 제임스 1세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절대왕정 시기 때 그 영국의 대표적인 그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평생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 1세가 누구냐면 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위에 있던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영국의 왕에 앉힌 거야, 얘들아, 의회가. 의회가. 근데 이 제임스 1세가 영국 사정을 잘 몰라. 왜냐면 스코틀랜드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임스 1세는 영국에 딱 오자마자 왕으로 오자마자 의회에 나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는 왕권 신수서를 연락에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의회가 뭐지? 우리 영국은 의회가 되게 강하게 수백 년 전부터 의회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였는데 뭔가 자꾸 어떤 왕이 정치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귀족이라든가 이제 시민 대표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들이 좀 정치를 주도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거 왜 왕권 신수서를 강하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 의회가 약간 띠용하는 거지. 약간 갑분싸 되는 거지. 아 제임스 1세 약간 좀 뭔가 좀 분위기 싸한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임스 1세가 얘들아 의회를 개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하는 거야. 이 전제 정치라는 거는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막 의회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치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임스 1세는 이 청교도들을 막 종교 탄압을 했어. 청교도들. 왜냐면 이때 당시 의회에 청교도가 많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청교도들을 종교 탄압을 막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좀 몇몇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자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자 미국 땅 지금의 북아메리카 이제 동쪽인데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13개의 그런 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1세가 이 청교도들을 종교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이 영국인들이 이제 북아메리카로 건너가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식민지를 세운 게 나중에 그게 미국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도 약간 영어를 쓰고 약간 영국도 영어를 쓰는데 뭐 약간 조금씩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뿌리가 영국인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고. 자, 어찌됐든 제임스 1세가 막 의회를 무시하고 막 전제 정치를 막 하고 근데 이제 의회가 참았어. 그래도 왕이니까 참아보자라고 하고 제임스 1세가 죽고 나서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찰스 1세도 뭐 이제 아빠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의회를 더 무시해. 의회를 더 개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정치하고 막 세금도 막 마음대로 걷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 이 세금을 거둘 때 원래 영국은 예전부터 이 영국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세금을 왕이 거둘 수가 있었어. 근데 찰스 1세는 뭐 그런 거를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막 의회도 무시하고 왕이 막 자기 친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참기가 좀 힘들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찰스 1세 왕한테 이제 좀 저희들의 의견 좀 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권리청원이라는 거를 찰스 1세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저 왕님 저희 의회가 세금 좀 거둘 때 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좀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의 권한 같은 것도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의회 무시하면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저희 의회의 의견 좀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올린 게 그게 바로 권리청원이야 얘들아. 근데 찰스 1세가 이 권리청원을 딱 받아줘가지고 이제 승인을 한 거야. 왜냐하면 찰스 1세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을 좀 하고 있었거든, 다른 나라랑. 근데 이제 전쟁을 아무래도 하려면 이제 의회가 좀 도와줘야 전쟁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의회가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래, 권리청원 내가 좀 받아주자라고 해가지고 찰스 1세가 받아주는데, 결국에는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를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나서 왠지 의회가 좀 눈에 가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의회를 바로 그냥 해산시켜버려. 그러다가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의회가 또 막 왕에게 어떤 불만 같은 거 쏟아놓으니까 다시 의회를 해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의회랑 왕이랑 찰스 1세랑 이제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한편에서 이제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라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고 그 한편에서는 또 왕이 정치를 너무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 왕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회 중심의 의회파가 생기는데 이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빵 하고 전쟁, 즉 내전이 펼쳐지게 돼요. 내전이라는 말은 국가 안에서 전쟁이 펼쳐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내전이 발생했던 게 바로 1642년부터 1649년까지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이때 당시에 의회파의 대장이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로멜이 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요 내전을 청교도 혁명의 시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1649년에 드디어 이제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자, 찰스 1세를 처형을 시켜버려야 되나. 왕을 처형을 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1649년에 찰스 1세가 처형이 되면서 이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자, 공화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교도 혁명은 이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일어났던 164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49년에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고 공화정이 수립을 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왕은 없잖아, 이제 영국에. 자,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렇지, 공화정이라고 그랬지, 공화정. 그렇다면 이 공화정에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회파의 대장님이었던 이 크로멜이 약간 대통령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 비슷한 사람.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대통령 비슷한 사람을 호국경이라고 불렀어요. 호국경.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인데 이 크로멜이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의회의 그런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멜이 의회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로멜이 권력을 잡고 나서 호국경이 되고 나서는 의회를 해산해 얘들아. 해산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독재 정치, 즉 자기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크로멜은 왕은 아니야 얘들아. 왕 아니야. 근데 이때 크로멜이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떤 당시에 어떤 이 왕당파의 어떤 지지 세력들의 어떤 거점, 근거지였던 그 아일랜드가 있는데 저기 영국 옆에 그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 네덜란드가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잇는 무역, 즉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가 너무 성장하게 되는 게 저 크로멜이 보기 싫어가지고 네덜란드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이 항해법이라는 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항해법이 뭐냐 하면
자, 일단은 들어두세요. 여기 뒤에 가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들어두세요. 이 항해법이 뭐냐면 만약에 영국의 물건을 팔려면은 영국에서 만든 배에 싣고 오거나 물건을 아니면 영국이 여러 식민지를 만들었으니까 영국 식민지의 배에 물건을 싣고 오는 그런 물건들만 우리 영국의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규정한 법이야, 얘들아. 근데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물건을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A라는 나라에서 네덜란드가 물건을 사오면 네덜란드가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B라는 나라에 팔면서 네덜란드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항해법이라는 거는 영국의 배 아니면 영국 식민지의 배에만 물건을 싣고 와서 팔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덜란드는 당연히 영국의 물건을 팔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항해법으로 이 크로멜 때 영국이 네덜란드에게 정말 그 빅 엿을 날렸던 그런 항해법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크로멜이 사실 독재를 많이 했거든, 독재. 그러니까 되게 좀 엄격한 정치를 많이 했어. 이 크로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 엄격한 청교도였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 뭐 극장 못 가게 하고 막 사람들 술 못 마시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오히려 이때 당시에 영국 국민들이 이 크로멜이 다스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근데 이제 크로멜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크로멜이 죽게 돼, 얘들아. 크로멜이 죽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왕정을 부활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자, 찰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찰스 2세가 누구냐면 이 찰스 1세의 아들이야. 그 찰스 1세가 처형되면서 이 찰스 2세가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다가 크로멜이 죽으면서 다시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찰스 2세가 당시에 영국 국민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왕정이 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찰스 2세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사람 약간 조심스럽긴 했는데 이 찰스 2세도 좀 의회를 좀 무시하고 좀 정치를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영국인들 입장에서 청교도 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잠깐 또 참았어. 자,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이 제임스 2세가 왕이 되면서 이 제임스 2세가 또 막 의회를 무시하고 막 전제 정치를 하고 막 그래. 근데 참았단 말이야. 영국인들이 참았어. 왜냐하면 또 피를 흘리기 싫으니까. 근데 왜 참았냐 하면 이 제임스 2세가 사실은 아들이 없었어, 얘들아. 아들이 없었고 딸밖에 없었는데 이 제임스 2세의 공주가 이 사람이에요. 메리 공주가 있었어, 메리 공주.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할 건데 메리 공주밖에 없었고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좀 늦게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늦게 이 사람이 아들을 낳게 돼. 그래가지고 와, 이 영국이 이 의회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이러다가 또 제임스 2세 비슷한 애가 또 남자애가 또 왕이 되면은 이거 또 의회 무시하고 전제정치 할 텐데 이거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 의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제임스 2세를 자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걸 폐위라 그래. 제임스 2세가 1688년에 폐위당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임스 2세가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런 피를 흘리질 않았어. 어떤 충돌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 영국인들이 이 혁명을 그래서 얘들아 굉장히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서 이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제임스 2세가 폐위당하고 자, 제임스 2세의 공주였던 이 메리 공주와 그 메리 공주의 남편이었던 자, 윌리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었어. 다른 나라. 근데 이 의회가 이 메리와 윌리엄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 공동 왕으로 왕위에 앉힙니다. 의회가. 그러고 나서 그러면 메리랑 윌리엄 어떻게 보면 좀 고맙잖아. 메리랑 윌리엄 입장에서 고마우니까 의회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도 얘네 메리와 윌리엄을 자, 음악이 또 나왔었는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의회가 앉혔기 때문에 메리와 윌리엄은 어떤 의회의 그런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의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왕의 힘을 좀 제약을 해야 되잖아. 법 같은 걸로. 그래서 이때 의회가 권리장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가지고 메리랑 윌리엄 공동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장전이 뭐냐면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입각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여기에 서명해라라는 거야.
메리랑 윌리엄 공동왕이 이 권리장전에 서명을 하게 돼. 자, 그러면서 이 권리장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1689년 권리장전을 계기로 해서 자, 이제 헌법을 세워가지고 왕의 힘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입헌군주제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힘은 강화되지만 왕의 힘은 약화되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왕은 있기 때문에 왕정이긴 하지만 입헌군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입헌군주정, 권리장전을 계기로 해서 입헌군주정, 즉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정치적 안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조지 1세 때 이 조지 1세가 영어를 못해. 독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와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정치를 주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내각이라는 걸 만들어. 이 내각이 뭐냐 하면 의회에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당이 있어, 당. 그러니까 당시 영국에는 보통 대표적인 당이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를 주도하는 당이 자, 내각이라는 어떤 그냥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돼. 의회 안에 있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의회 내에서 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라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돼. 그러니까 권리장전으로 입헌군주제가 시작이 되게 되고 내각 책임제로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런 입헌군주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죠. 이 내용 흐름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잘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 정리를 하고 이제는 미국 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좀 나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 잘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짚어줄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느라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